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들을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들 시청을 하시고 도움들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보람찬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독 버튼 눌러 주셔서 어느덧 지금 구독자분이 10,000분을 넘어서 20,00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15,000명 이벤트로서 100% 무료로 지금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종목들을 지금 총정리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제조업 공정에 사용이 되는 무인화 공장 수혜주 로봇 종목들을 지금 정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해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나와주는 종목들까지 주식들까지 지금 총정리를 해 놨으니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 로봇 10년 주도주로서 더 빠질 데도 없는 저평가 수혜주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2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안보를 넘어서 기술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로봇 도입이 급증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지금 올해에만 인수합병을 4건째를 터쳤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로봇 도입 쪽에서 글로벌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모습을 한 일명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공정 도입이 지금 목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9월 말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인공지능 AI 데이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C 제품이 최초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지금 띌 것인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CEO이지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 쪽의 공장으로 직접 투입이 되어서 사람 대신에 자동차에 볼트를 줄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용접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지금 연 2천만 대로 작년 대비해서 20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금 작년에 테슬라가 100만 대를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연 2천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테슬라 쪽에서 높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을 할까? 어떻게 가능하냐? 로봇을 지금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봇 도입으로서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인권이 없지 않겠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안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24시간을 뺑뺑이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 효율성만 조금만 올라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 인력을 대체를 하게 되면 해당 로봇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제조업 공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생산성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이 이제는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 현재부터 실적이 장기적으로 성장이 되는 장기 성장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권 전쟁과 로봇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지금 G2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이제 뉴 노멀이 되었다. 뉴 노멀이 무슨 상황이냐? 이게 단순 단기적인 쇼크가 아니라 이 상황이 새로운 냉전 시대로서 수년 10년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노멀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 '아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평균치구나. 이게 지금 일반적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15 일이죠.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촬영 일자가 16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어제 저녁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외국인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 이런 이제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중국, 뭐 적성 국가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의 확보를 하는 데 노골적인 견제를 하겠다. 현재 지금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들의 기업을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인수를 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막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밟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죠. 두 자릿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자릿수, 하이 싱글도 아니고 현재 지금은 5% 6%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전략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제 한계가 왔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한계가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유발을 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 침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첨단 사업 쪽에서 중국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꺾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정도로 외교안보 문제가 심각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사항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이 뭡니까? 대만은 나라로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쪽의 나라 쪽의 외교부가 외교부라는 이름으로써 미국에 위치를 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경제 지원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너무나도 중요한 소비의 시장이고요. 3분의 1, 세계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3분의 1이 유럽,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나머지 인제 뭐 10%가 짤짤이로 이제 나눠 먹는 건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이 이 공급망에서도 중국 쪽의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중국의 기업들이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실상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를 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국가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를 한다. 만약에 대만이 여기서 국가로서 인정을 미국 쪽에서 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소수 민족들이 나도 하면서 이 나라가 쪼개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여러 가지 국가로 쪼개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도들을 탱크로 다 밀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쪽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영린이죠, 영린. 건들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이 이거를 건드렸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 공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덕을 이제 못 볼 것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지금 14 일에 대만 정책 법안이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통과이 됐어요. 지금 미국 의회 쪽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랑 한판 붙어야 되느냐 이런 계속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만을 나토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지정을 했어요. 사실상 지금 국가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산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를 조치를 한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오르고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미국 리쇼어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값싼 그런 인건비를 토대로 노동을 써야 되니까 인력들을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중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그냥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급격한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나의 중국 조치를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자체도 피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뭐다? 제살 깎아내기 경쟁을 해도 이번에 중국을 눌러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장을 또다시 아시아의 다른 지역 쪽으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로 컴백 이게 일명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미국 정부 쪽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이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 쪽에 위치해 있었던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미국의 이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거둬냈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조업의 4차 혁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이 G2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3배 이상입니다. 미국의 평균 임금은 500만 원이 넘어가죠. 중국은 한 평균 임금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인건비가 곱하기 3배. 미국 기업들 측면에서 리쇼어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임금이 비용이 3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 달 9월 2일에 발표를 한 미국의 실업률이 3.7%가 나왔습니다. 전달에 3.5%였는데 조금 실업률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낮은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고착화가 된다는 거죠. 이 패권 전쟁은 뉴노말이고 미국 기업들의 이러한 이제 중국에 대한 공급망 배제 조치 때문에 해당 지금 이제 고착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 고용 상태다. 뭔 말이냐? 인력이 없어요. 인력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이나 전 분야에 있어서 뭐가 늘어나게 된다? 로봇 도입이 급증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IT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 쪽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이랑 AI, 인공지능 포함을 한 미래 산업 기술에다가 3년 동안 240조. 그러면은 연간 얼마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 80조, 100조 정도 되는 금액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큰 투자를 로봇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사장 같은 경우도 신사업 발굴에 있어서 첫 행보로서 "이거 로봇 사업입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지금 하반기 테슬라의 로봇이 나오고요. 삼성전자의 로봇이 출시가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로봇의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로봇 출시를 암시를 하고 있죠. 팀쿡 애플 CEO가 애플카를 이제 출시를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서 힌트를 이제 암시를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결국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로봇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토대로 추후에 로봇 출시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계 1위의 모바일 지금 이제 이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에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로봇이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이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에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최선두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존이 9월 9일이죠. 스마트 물류 업체 클러스터먼스를 인수를 했어요.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 산하에 이제 자회사가 아마존 로보틱스가 있어요. 이쪽에서 뭐 이제 인공지능 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물류 쪽에서 이용이 되는 로봇팔이라고 하던가 로봇들을 전부 다 이제 만드는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로봇 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도 키바 시스템즈라는 로봇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난달에 아이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넘는 돈의 인수가 들어갔죠. 지금 이제 이 인수 전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비서 알렉사 얘를 중심으로서 스마트홈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알렉사 같은 경우는 알렉사 오토라는 이름으로 현재 지금 아마존이 자율주행 연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다음으로 광고 매출이 미국 전역에서 3위인 업체입니다. 엄청나게 큰 업체예요. 그런 지금 광고 매출만 42조 원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으로서 그냥 전자상거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쪽으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아마존이 선두권 업체 거의 지금 최선두에 달려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실질적으로 물류 공장을 가게 돼 본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로봇들이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뭐 택배 그런 이제 물건들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팔이 가 가지고 여기에 넣냐 어떤 지역을 A 지역으로 가냐 B 지역으로 가냐 C 지역으로 가냐 D 지역으로 가냐 이거를
딱 이제 인식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딱 들어 가지고 넣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 로봇 청소기 같이 생긴 로봇들이 있죠. 얘네들이 지금 이 안쪽으로 여기 바켓스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무거운 거를 다 날라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지금 이 인공지능 결합이 된 로봇 팔이 지금 물류 쪽에서 사람 대신에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체 개발이 된 완전 자율 이동 로봇, 얘가 지금 이 무거운 지금 이제 택배 이런 것들을 물류들을 카트들을 사람 대신에 지금 옮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지금 이제 로봇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돼요. 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시운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2023년에 업무 도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쪽으로 아마존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테슬라겠죠. 테슬라가 연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 2천만 대가 무슨 지금 현재 상황이냐?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목표인데 2천만 대는 현재 지금 완성차 8천만 대 중에 1등과 2등 토요타와 폭스바겐의 완성차의 전체 생산량을 합친 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간 100만 대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이 2천만 대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조립 공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공장을 2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개를 만들면은 누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인프라도 지금 현재 형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수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생산 공정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정이 바로 이 조립 공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트를 뭐 조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부품과 부품끼리 조립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과 배터리에 이 단자들을 연결을 하는 사람 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 공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장 많이 걸리는 공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미세 공정입니다. 미세 공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세 공정이기는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조이고 뭐 용접도 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유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조립 공정, 일명 이제 어셈블리 공정이라고 하죠. 이 조립 공정을 최소화를 시켰다. 어떤 방식으로? 기가프레스라고 하는 단일 캐스팅 방식, 단일 주조 방식으로 차체 방식을 예전 같은 경우 수백, 수십 개의 이런 뭐 부품들을 전부 다 막 용접을 다 해가지고 이런 차체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붕어빵 넣고 돌려버리는 것처럼 그냥 엄청난 기계를 놓고 짜가지고 눌러버린다는 거죠. 이 차체 프레임을 단일 캐스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 손이 들어가는 용접 뭐 이런 조립 공정이 한 방에 엄청나게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볼트, 너트 조이고 뭐 콘덴스 연결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조립 공정 부분을 이런 단일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최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최소화가 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일 캐스팅을 토대로 최소화가 되고 있는 이런 나머지 조립 공정 같은 경우도 바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인간형 로봇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 2천만 대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로봇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도입이 없다라고 하면은 24시간 풀로 공장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써 가지고 3교대를 돌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로봇 한 놈만 써 가지고 계속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3교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하루에 3배씩 들겠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돈도 안 듭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계속적으로 돌리게 되면서 생산 비용에 대폭적인 감소가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 현재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드웨어 기술력 같은 경우는 충분해요.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미세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술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결국에 중요해요. 결국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들은 아무리 고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통제된 환경 내에서밖에 진행이 못해요. 이 통제된 환경 내에서만 그러니까 뭐다?
반복 작업만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다? 지금 현재 떠들어대고 있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실제 수혜주로서 떠오르고 있는 거는 제조업종 로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일명 뭐 삼성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정용 로봇 이딴 것들이 돈이 될 리가 없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지금 인력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로봇 같은 경우 뭐다 24 hour 아니겠습니까? 24/7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주 7일 근무를 하는 풀가동이 가능하겠다. 그럼 뭐 어떻다?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일정입니다. 테슬라 쪽에 AI 데이가 임박을 하고 있는데 인간형 로봇의 시제품이 지금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람의 키만큼 그리고 사람의 걷는 속도만큼 그리고 사람이 드는 만큼 뭐 한 20kg, 30kg는 거뜬히 드러낼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럼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로봇들이 만약에 공정으로 투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들은 산업용 로봇도 아니고 서비스용 로봇도 아니에요. 협동 로봇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인력들을 대체를 하는 특히나 미국의 값비싼 인력들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로봇들이. 그러면서 생산 능률 같은 경우도 오르는 새로운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형 로봇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도 자회사 OHT가 국산화가 성공을 했죠.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첨단 물류 쪽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뭐 가격이 중형차 풀옵션 한 대 값이다. 뭐 한 5천만 원 하나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로봇 청소기라고 하던가 가정용 로봇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월에 출시 예정이었었던 웨어러블 로봇이 결국에 연말로 출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첨단 제조업 쪽에 있어서 스마트 물류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첨단 공정에 있어서 웨이퍼를 나르는 로봇 OHT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기술을 개발을 했고 결국에 이런 내용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기술력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2차 전지 쪽이라고 하던가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까 아마존을 보시는 것처럼 선두권 업체가 지금 올해 한 해 동안만 지금 3분기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4건이나 터졌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하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첨단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로봇에 대한 인수합병이 지금 추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생산에 대해서 지금 이 장비, 로봇 생산을 하는 장비를 국내 협력사,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협력사, 가전 협력사, 반도체 협력사 얘네들과 같이 만들기로 지금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로봇을 만들면서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는 국산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의 핵심 부품들을 사용을 하겠다. 결국에 지금 이런 부품 국산화를 한 기업들 그러면서 국내 협력사들 중에 지금 이제 로봇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정부 4분기 그리고 내년 초에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그리고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 국내 생산을 지원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 돈이 지원이 되는 정책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가전 협력사,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협력사, 2차 전지 협력사,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얘네들이 지금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봇 감속기 등의 핵심 부품이 국산화에 성공을 한 업체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로봇 어쩌고 저쩌고를 한단다 대박 나겠구나 이러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테마 성격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조업 쪽으로 로봇 투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가장 선제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게 물류 로봇이겠죠. 왜냐면은 통제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유일한 로봇이니까 무슨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가지고 물류의 혁신을 이뤄내는 이 자율주행 로봇.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조업 공정이나 물류 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겠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LG전자가 물류 산업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살짝 로봇 쪽에서 길을 헤매고 있어요. 뭐 차세대 먹거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이 만들고 있는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무슨 뭐 가정용 로봇, 팔 달린 로봇이 무슨 뭐 접시를 드는 것을 도와주고 뭐 와인을 따라준다 이러는데 이 쓰잘데기 없는 거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제조업 쪽 투입이 되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테슬라의 무슨 휴머노이드, 사람의 미세 공정들을 대체를 하는 이런 로봇들이 중요시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산업 아니면 공장, 기업들로 들어가는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 현재 LG전자 쪽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KT 쪽과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에 MOU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내부 전용망 5G 특화망을 개발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쓰는 그런 5G 망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일명 진짜 5G죠. 28GHz짜리 진짜 기업 내부 전용망의 5G 이거를 지금 특화망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KT와 LG전자가 지금 진행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 스마트 팩토리, 물류 솔루션들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 혁명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5G의 통신망의 속도를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더 걸려야 돼요.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CJ 대한통운 택배 회사죠. 이쪽으로 이제 물류로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의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물류 로봇이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다? 실내외 물류에 대한 혁신이 기대가 된다. 여기서 이제 통합 배송 로봇까지 공개가 됐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돈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자율주행 쪽, 물류 스마트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종목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그룹 쪽의 물류 기업인데 지금 물류 자동화 쪽에서 선두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봇팔을 결국에 접목을 했던 거죠. 아까 이제 아마존 그 물류 공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셨죠? 로봇팔이 촥촥촥 해가지고 다 이거를 구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로봇팔을 접목을 해서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차전지 스마트 물류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면서 LG화학 쪽과 2차전지 자동화 솔루션을 공동 개발을 했다. 결국에 지금 2차전지 로봇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로봇 전용으로 층간 이송 시스템 로봇 포트를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다? 스마트 물류 부분의 혁신 기술 개발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겠다.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인탑스입니다. 로봇 산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오늘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인탑스 현재 대기업 서비스 로봇 산업 진출의 수혜다. 증권사 쪽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와줬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아니면은 이제 금속 긍형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가전이나 IT 디바이스 등을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의 생산이 가전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크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나 뭐 비슷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쪽에 가전 협력사들이 로봇 수혜를 대대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한 50% 올라갔었던 에브리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를 위탁 생산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수혜 받아주게 되면서 50%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을 수주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16일 지금 오늘이죠. 대기업 서비스 로봇 산업 진출 수혜로서 관련 증권사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로봇 사업 파트너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 V원택입니다.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을 합니다. 얘는 지금 이제 이 검사 장비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트 스태킹 공법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해당 검사 장비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로봇 자회사입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설비 쪽으로 중요한 지금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검사 장비 매출 지속 확대 추세고요. 자회사 쪽 로봇 실적까지도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지금 1,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꺾여가지고 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작년 거 수주 실적 반영되는
되는 게 3분기, 4분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적자가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올해 좀 대규모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한번 토대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로봇 총정리 보고서 종목부터 지금 이제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까지 총정리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찍어 드렸었던 코닉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만에 한 60% 정도 상승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카카오톡 다운받고요. 은행 다운받는 은행 어플 설치를 하는 곳이죠. 플레이 스토어. 여기 들어오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안심하시고 정보 마음껏 이용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어플 설치하셔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이디 그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입하는데 휴대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 이제 이 주식 광고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휴대폰 번호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십시오. 여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급등 타이밍 어플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떠요.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은 상단에 구독자 15,000 돌파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뭐 이제 뭐 게시판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짭짤하게 진행이 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증권 투데이 매일 장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셔야 되는 시황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나가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